생운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의 불을 밝혀주세요. 오늘 우리는 타인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 당신의 내일을 지켜내 가장 날카로운 처세의 도구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재의 문이 힘없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젖은 외투를 벗을 기력조차 없는 듯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그보다 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먼저 베풀었으며 동료가 잘못된 길을 가면 제 평판을 깎아가면서까지 바른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요? 사람들은 제 호의를 이용만 하고 제 충고를 증오로 되돌려줍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지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그의 창백한 얼굴에 닿을 때쯤 저는 나직이 입을 뗐습니다. 자네의 그 정직함과 호의가 혹시 상대에게는 독배가 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남자가 고개를 번쩍 들며 억울한 듯 반문했습니다. 독배라뇨? 저는 그들을 진심으로 위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비겁한 것 아닙니까? 제 진심이 왜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야 하죠? 진심만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네. 자네가 겪은 실패는 자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대한 미로의 지도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지. 오늘 이 서재에서 자네가 겪은 그 실패의 기록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세나. 이것을 깨달아야 자네의 선함이 비로소 무기가 될 수 있네. 먼저 자네가 베푼 그 수많은 호의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자네는 먼저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 믿었지. 네, 그것이 사람 사는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자네 생각보다 훨씬 영악하다네. 설득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말한 상호성의 원칙은 무언가를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강박적인 부채감을 의미하지만 여기엔 아주 냉혹한 존재가 하나 숨어있네. 바로 그 호의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만 작동한다는 것이지. 남자는 찻잔을 든 채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상대가 요청하지도 않은 호의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값싸게 내주었어.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공짜 샘플을 받으면서 내가 나중에 이 사람에게 꼭 보답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나? 아니네. 오히려 귀찮아하거나 방연하게 여기지. 자네의 친절은 상대에게 공짜 샘플이 되어버린 거야. 자네의 가치를 스스로 낮춘 셈이지.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네. 호의를 전략으로 대하게. 진정한 처세는 무작정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의가 얼마나 귀하고 희소한 것인지 상대가 깨닫게 하는 데서 시작되네. 상대가 자네의 도움을 간절히 원할 때, 그리고 그 가치를 알 때만 신중하게 손을 내밀게. 호의와 전략을 구분하지 못한 그 실패가 자네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네. 남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차를 마시다 다시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제 실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주변은 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판단을 흔들고 저를 점점 무능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다 저를 위한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죽어있더군요. 제가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예민한 사람인 걸까요?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의 부족함이 아니라 상대가 휘두른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칼날에 자네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네. 딱. 심리학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가장 잔인한 공격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상대의 현실감을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이네. 현실감을 파괴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자네에게 끊임없이 의구심의 씨앗을 심었을 거야. 너는 너무 예민해. 네가 상황을 오해한 거야.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같은 말들로 말이지.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네는 자신의 직감보다 상대의 목소리를 더 믿게 되네. 이것은 영혼의 지배라네. 이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자네만의 심리적 경계선을 철저히 복구해야 하네. 타인이 자네의 감정을 정의하게 두지 말게. 자네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외친다면 그것이 바로 자네가 믿어야 할 유일한 진실임을 잊지 말게나. 남자는 비로소 막혔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아픈 매듭이 남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정직함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료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말을 해준 게 왜 증오로 돌아와야 합니까? 정직이 죄입니까? 나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담긴 데일 카네기의 책을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그 바른 말이 바로 자네의 관계를 무너뜨린 비판의 부메랑이었다네. 카네기는 말했지. 인간은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도 결코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이네. 자네는 논리로 상대를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의 자존감이라는 가장 예민한 급소를 찔렀어. 그럼
잘못을 보고도 입을 닫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비판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지. 비판은 하늘로 날려보낸 비둘기와 같아서 반드시 휘두른 사람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네. 상대가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뺏지 말게. 링컨도 젊은 시절엔 자네처럼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편지를 쓰는데 열중했지. 그러다 목숨을 건 결투 직전까지 가서야 깨달았네. 비판은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채찍이라 휘두르는 사람의 손도 반드시 찢어놓는다는 것을. 상대를 바꾸려 드는 오만함을 버리고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먼저 이해하게. 그것이 자네의 평판을 지키는 가장 실전적인 처세술이라네. 남자는 한참 동안 서재의 고요함을 견디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글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수식어가 붙어 있었군요. 남들의 시선, 부당한 죄책감,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심들까지요. 맞네. 글을 깔끔하게 쓰는 비법이 불필요한 수식어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듯 인생도 마찬가지라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형용사를 삶에서 지워버리게. 그리고 나라는 주어와 나의 선택이라는 서술어만 남겨두게. 문장과 문단 사이에 여백이 필요하듯 자네의 하루에도 타인의 요구가 닿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여백을 허락하게. 여백이라. 저는 지금까지 쉼없이 누군가의 기대에 답하기 위해 달리기만 했습니다. 좋은 글은 팽팽한 긴장감과 편안한 해소가 물결처럼 교차할 때 비로소 완성되네. 자네의 삶은 너무 오랫동안 긴장만 해왔어. 이제는 그 긴장을 해소할 때라네. 실전 처세술의 핵심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지 명확한 동사로 결정하게. 나는 참았다가 아니라 나는 선택했다라고 자네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할 때 자네의 운명은 비로소 주인공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이야. 남자는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단단해진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삶의 문장에서 군더더기를 걷어내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주변부를 서성이는 수식어 같은 삶이 아니라 사건의 중심에서 제 운명을 직접 써내려가는 동사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실패는 자네를 무너뜨리러 온 불운이 아니라네. 자네가 몰랐던 세상의 거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러 온 혹독하지만 귀한 스승이지. 오늘 이 실패의 기록들을 가슴에 새기기. 그러면 자네의 내일은 오늘과 전혀 다른 풍경이 될 것이야. 오늘 세문의 서재에서 나눈 이 세 가지 처세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세술은 단순히 남을 속이거나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타인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나를 불필요한 소모로부터 지키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패를 통해 더 영리해질 것이며 어제의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삶의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주관을 뚜렷이 하고 남이 던진 비판이나 호의라는 미끼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다룬 상호성의 덫, 가스라이팅 방어, 비판의 금기 중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혹은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 중 처세술로 풀어내고 싶은 당신만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생운의 서재를 채우는 다음 지혜가 됩니다. 오늘도 타인의 요구가 아닌 당신 자신의 진심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서재였습니다.